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태리 영토 탐험가, 대서양 횡단 후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한 인물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1992년 할리우드에서는 탐험가 콜럼버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지 500주년을 맞아 그의 행적을 추모해주는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는 동시에 두 편의 전기 영화가 잇따라 선보였다. 1451년 이태리 제노바에서 출생한 콜럼버스는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되어 상선에 탑승, 주요 각국을 돌아다녔고 25세를 전후해서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건너와 그곳 이태리 교민 사회에서 기반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이곳에서 이태리계 포르투갈 하급 귀족 가문 출신의 연인과 결혼한다. 이후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를 찾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 시기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궁정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뜻대로 되지도 않고 아내마저 병으로 잃는 아픔을 당한다. 1458년 아들과 함께 카스티아로 이주한 그는 이곳에서 수도사들과 친분을 맺고 포르투갈 왕과 왕비를 아련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해 동양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 지원을 부탁한다. 에스파냐의 카스티아의 이사벨 왕비는 콜럼버스의 청사진을 듣고 깊은 호감을 나타낸다. 1485년 이사벨 왕비는 회교 도시인 그라나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신하들에게 콜럼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1492년 카스티아가 그라나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사벨 왕비는 여러 신하들의 반대 의견을 일축하고 콜럼버스 원정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콜럼버스는 첫 번째 항해에서 산타 마리아호의 예기치 못한 난파로 인해 히스파뇰라 지금의 아이티 공화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이 위치하고 있는 곳 북쪽에 있는 라나비다드에 머물게 된다. 1493년 1월 이곳에 요새를 건설한 뒤 39명의 원정 대원을 남겨두고 에스파냐로 돌아와 영웅 대접을 받는다. 1년 뒤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대원들이 모두 사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곡절을 겪은 뒤 1494년 1월 콜럼버스는 히스파뇰라 북쪽 해안을 개척하고 왕비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라 이사벨라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하지만 섬에 이주한 사람들과 그곳 원주민들과의 여러 차례 교전이 일어나자 에스파냐 왕국은 콜럼버스에게 부여한 모든 공직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는 이 충격으로 자학의 나날을 보내다 1506년 이승을 떠난다. 콜럼버스는 펠리파 모니스 사이에 장남 디에고를 낳았고 이후 코르도바 거주인인 베아트리츠 대 아라나와 내연 관계를 맺어 에르난도를 둔다. 두 아들은 부친이 생존했을 당시 에스파냐 궁정에서 시동으로 일했다. 디에고는 카스티아의 귀족 처녀와 결혼, 부친이 발견한 땅에 총독이 되는 등 출세 가도를 달린다. 에르난도는 부친과 4번째 항해에 동행했고 이러한 경험을 살려 후에 콜럼버스 전기를 발표하게 된다. 서자인 에르난도에 의해 저술된 전기에서 부친이 세계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에스파냐 왕실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 다른 사심은 전혀 없다는 등 다소 미화된 내용을 담아낸다. 여기서 언급한 내용은 정설처럼 믿어지게 되고 영화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제작됐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생전에 콜럼버스의 항해를 적극 후원했던 이사벨 왕비는 콜럼버스보다 2년 전인 1504년 사망한다. 역사학자들은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제국을 탄생시킨 것은 전적으로 수차례에 걸친 콜럼버스의 항해와 식민지 개척 노력이 기초가 됐지만 여타 수십 명에 달하는 에스파냐 출신 탐험가들의 노력이 부합돼 에스파냐가 지금의 캘리포니아 북부와 미시시피 계곡 그리고 남아메리카 최북단 파타고니아까지 연결하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업적을 다룬 작품 리스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1992. 대부로 유명세를 얻었던 마리오 푸조가 각색을 맡았다. 콜럼버스가 1480년 전후 첫 번째 항해를 마치고 귀환할 때까지의 영웅적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콜럼버스는 패기만만하고 정력적이며 어떤 불운에도 좌절하지 않는 의지의 사나이로 묘사되고 있다. 콜럼버스가 충직한 신복인 아라나와 함께 사업을 위해 포르투갈 리스본을 떠나 치오스 섬으로 여정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사벨 왕비 레이첼 워드는 남편인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탐 셀레과 에스파냐의 종교 재판소 소장 토머스 말론 브란도의 회의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가 주장하는 항해 계획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그의 항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콜럼버스가 선원 39명을 히스파뇰라 섬에 두고 에스파냐 왕국으로 돌아와 영웅적 환대를 받는 것에서 종료가 된다. 콜럼버스가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다루자 마르틴 알롱소 핀스는 죽어가기 직전 너무 욕심을 내다 쇠고랑을 차는 일이 없도록 십시오라는 경고성 부탁을 한다. 이런 설정은 그가 말년에 왕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좌절의 나날을 보내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풀이됐다. 감독 존 글렌, 주연 말론 브란도, 탐 셀렉, 조지 코라파스, 레이첼 워드 1492 콜럼버스 1992 CF 감독 출신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이 작품은 1492년 직후부터 콜럼버스의 마지막 항해인 두 번째 항해까지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집필하는데 모델이 됐다고 하는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군주를 변변한 대사 없이 조역으로 취급한 것에 역사 전문가들은 일말의 아쉬움을 표시했다. 콜럼버스가 순조로운 항해를 하는데 결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선원 마르틴 알롱소, 핀슨체키 카요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첫 번째 항해를 끝내고 돌아온 콜럼버스가 왕비의 회계원인 가브리엘 산체스로부터 그리 내키지 않는 환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콜럼버스의 권유로 식민지에 이주했던 주민들과 일단의 종교인들이 콜럼버스가 지극히 무능하다는 진정서를 수차례 왕비에게 보내면서 콜럼버스는 서서히 왕궁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콜럼버스는 카스티아 왕실에서 보낸 칙사로부터 이태리 탐험가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대륙을 발견하고 그 대륙을 카스티아의 것으로 선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늙고 수척해진 콜럼버스가 마지막 항해를 구상하고 후에 자신의 전기를 집필하게 되는 서자 에르난도에게 그동안 자신이 체험했던 항해 사연을 들려주는 것으로 극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스 출신 신세사이저 전문 작곡가 반젤리스의 웅장한 테마 음악이 흥행에 일조한다. 감독 리들리 스코트, 주연 제라르드 파르디우, 아만드 아산테, 페르난도 레이, 시고니 위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1985 평생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 개척에 평생을 보냈던 콜럼버스의 여행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독 알베르토 라투아다, 주연 가브리엘 번, 페이 더너웨이, 올리버 리드, 막스 폰 시도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1949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처음으로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1992년에 발표된 영화들에 비해 질적 규모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지만 콜럼버스가 자신의 초창기 성공에 도취해 오만한 행동을 벌인 것을 비롯해 신앙심이 깊지만 성질이 까다롭고 융통성 없는 태도 때문에 수많은 적들을 양산해냈다. 이런 것이 급기야 그의 업적마저도 평가절하 당하는 원인이 됐다는 점 등 콜럼버스의 성공과 실패의 사연을 고른 시각으로 보여주어 호평을 얻어냈다. 감독 데이비드 맥도날드, 주연 프레드릭 마치, 플로렌스 에드리지, 프란시스 엘. 설리반